안녕하세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화입니다. 인스타에 예고해드린 대로 현재 커피웍스 팩토리 공장에는 신에서 최초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인 ES1이 설치되어 보이시죠? 한국 최초로 정식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성도가 되게 높게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22년 가을 정도에는 정식 판매에 들어갈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커피 엑스포에서도 거의 미국과 동시에 그 작동 가능한 실물이 전시 공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22년 하반기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그해 가을 카페쇼 기간 중에는 아마도 사전 예약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ES1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고 하드웨어도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출시는 올 하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ES1은 개선된 운영체제가 탑재된 상태인데 아직 완벽한 최종 수정본은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커피 엑스포에서 신에소 본사에서 이제 ES1의 정식 출시를 알렸기 때문에 미국 내 판매 출시 일정도 지금 거의 나온 상태고 많은 북미에서 판매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S1에 대해서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얼마냐? 가격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얼마짜리 같아요? 자, 현재 제가 신에소 코리아 담당자분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북미 판매가는 $9,100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2년 전 최초의 ES1이 티저가 공개됐을 때 신에소 본사에서 밝혔던 출시 목표가는 사실 $6,800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라마로조코의 리네아 미니보다는 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GS3보다는 저렴한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 첫 시제품이 공개될 무렵에는 $8,500로 판매 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올해 출시를 앞두고 최종 $9,100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분야에서 제조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2년이라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 ES1이라는 제품군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수정이 됐다라고 해요. 단순한 가정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 수준을 홈 & 커머셜이라고 부르거든요. MVP 1그룹에 필적하는 시스템으로 완성도를 완전히 올리면서 그 가격이 이제 조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ES1이 최초에 알려지기는 그 압력 프로파일링이 총 3단계였었는데 하반기에 출시되는 최종 버전에서는 MVP 1그룹과 동일한 4단계로 압력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북미 기준으로는 라마로조코의 GS3 MP가 $7,900 정도, 그 다음에 하이엔드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서 이제 또 좀 많이 팔렸던 슬레이어 1그룹이 $11,580인데 신에소의 어떤 브랜드 파워와 제품 포지션이 이 MVP 1그룹에 필적하는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10,000를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매우 공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요 MVP 1그룹 북미 판매가가 거의 15,000불입니다. 물론 비싼데 이 제품군들, 이 카테고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온 거고, 기능을 만약에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면은 7,000불까지도 낮출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기다렸던 구매층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정용이라고 한다고 해도 신에소의 기준점은 무조건 MVP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거랑 조금 동떨어지고 모양이나 이름만 신에소인 상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런 제품이 아니야 라는 원성을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북미 판매가 $9,100이면은 과연 국내 정식 판매가가 어느 정도 될까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겠죠? 대략 1,400에서 1,50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공개된 가격 한 $8,600~700에다가 당시 환율 때가 아마 한 1,200원 정도가 가능했을 거예요. 1,200만 원 전후의 가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품의 성능 자체를 큰 폭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본사의 출시 가격 자체가 상향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야, $9,100면은 1,000만 원 초반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수출입에 적용되는 기준 환율 최소 1,400원입니다. 그나마 며칠 전서부터 환율 지금 또 뛰고 있어요. 이거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실무에서는 기준 환율 1,450원 이상을 적용해야지 실질적으로 뭐가 될 겁니다. 아무튼 환율 1,400원 적용 시 머신 가격만 9,100달러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1,2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관부가세가 더해지면은 1,5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운송비나 기타 부대 비용은 다 빠진 금액이죠. 전직 장비 수입 업체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기획, 가격 계산, 브랜드 총괄을 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ES1의 그 정식 출시 가격이 1,500만 원대라고 하면은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착한 가격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예 그거는 미국에서 하는 소비자 가격을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거잖아. 신해소 코리아가 신해소 본사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받을 건 아니고 그쪽에서 받는 공급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감안하면은 신해소 코리아가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반문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그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영상에서 이야기를 중간에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영역의 장비들은 수입사와 유통사의 마진이 정말 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설정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쪽 영상 여기서 여기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서 현지 가격을 단순 비교하시거나 아니면은 직구 가격과 비교하면서 뭐 비싸다 안 비싸다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은데 현업 입장에서 수입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욕먹고 난 다음에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지난 4월 몇 주 전이죠. 엑스포 때 그 신해소 코리아 대표님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 사전 예판 조건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구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조금 예판 기간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1이 처음 공개됐을 때 크기와 모양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었어요. ES1의 사진만 공개됐을 때 상당히 작아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실물은 보시면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상업용 MVP 1그룹하고 비교하니까 받침 빼면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되게 크죠. 그냥 전시장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 가정용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커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자, 신해소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기다리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었지만은 아마도 이 MVP 시리즈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는 그 MVP의 이미지랑 좀 사뭇 달랐었습니다. ES1을 처음 봤을 때는 이 MVP 시리즈가 아니라 S 시리즈를 계승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MVP 1그룹하고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 MVP 시리즈를 조금 더 가정용, 그 다음에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에 맞게끔 미니멀하게 좀 다듬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해소 에스프레소 머신의 상징은 다단 램핑입니다. 다단 램핑을 통한 추출 압력 프로파일링, 추출하면서 압력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인데 자, 초미의 관심사는 가정용 버전인 ES1에도 동일한 기능이 구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죠. 신해소 MVP는 총 4단계로 추출 압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1은 최초에는 3단계 압력 제어로 출시가 됐는데 최종 버전에서는 4단계, MVP랑 똑같은 4단계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압력 프로파일링을 구현을 했을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ES1의 프로토타입 모델들은 한국에는 작년 4월 커피 엑스포, 그 다음에 11월 카페쇼에서 2번 공개되고 이번에 그 커피 엑스포에서 잠깐 짤막하게 공개가 됐고 그 공개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쪽에서 뭔가 본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정식 런칭을 하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신해소 본사에서도 이 디스트리뷰터들한테 어떤 기술 자료들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렇다 할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테스트 머신을 받고 신해소 코리아의 허락을 받아서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내부 구조를 살펴봤는데 자, 당연하겠지만은 이 내부 구조는 현재 공개할 수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압력을 변화시키는 구조는 MVP의 그 다단 램핑 모듈에 있는 바이패스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신해소 MVP는 프리 인퓨징, 램프 업, 인퓨징, 램프 다운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 프리 인퓨징 구간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수압, 일반적인 수압으로만 물이 주입이 되고 이때의 압력은 머신이 설치된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수도의 압력이 2바에서 3바 정도 되기 때문에 프리 인퓨징 때 가해지는 압력도 2에서 3바 정도가 됩니다. 2단계 램프업에서는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물을 밀어 올리는데 이때는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압력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인퓨징 구간에서는 펌프에서 설정한 통상적으로 우리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는 9바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설정한 압력으로 추출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4단계 램프 다운 구간에서는 다시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서 정해진 압력으로 공급이 됩니다. 바이패스 밸브는 한계이기 때문에 2단계인 램프업 구간하고 4단계인 램프 다운 구간에 적용되는 압력 값은 항상 동일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9바라는 상당히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압력 자체를 변화를 주기 위한 구조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구조가 당연히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어떤 장비의 내구성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유지 보수 비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신해소 MVP의 가단 램핑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이 직관적이고 엄청나게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고장날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MVP의 다단 램핑은 추출 압력을 구간별로 사전에 설정해 놓은 값으로만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추출 압력을 바꿀 수 있는 것보다 제약이 되게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신해소의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은 통상적으로 30초 전후, 길어야 40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압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횟수는 3번 정도가 최대입니다. 만약에 추출 압력을 3에서 6바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치가 3에서 6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압력 자체가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너무 많이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 길어봐야 40초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압력을 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가고 압력을 또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압력 변경했다가 다시 변경했다 그러면은 추출 압력이 오히려 제대로 된 추출을 주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압력의 어떤 변화를 줄 때 너무 미세한 압력 변화는 실질적인 결과물에 유의미한 그 차이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추출 시간이 길다면 아주 뭐 1분, 2분, 3분 이렇다라고 하면은 추출 압력의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두면서 어떤 차이가 나게끔 유도할 수 있겠지만은 길어야 40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압력 차이를 3에서 4바 정도는 줘야지 그 차이를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다단 램핑은 압력 값의 변화 구간을 단순화시키고 바이패스 밸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압력 변화를 거의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실용성을 되게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압력 프로파일링을 내세웠던 머신들이 사실 신해소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이 압력 프로파일링을 메인 주특기로 내세울 수 있는 머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신해소가 유일무이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신해소의 설계자가 단순히 기계공학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추출에 깊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피 추출을 잘 아는 사람이 설계한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커피 추출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기계공학적으로 공학적 지식으로 설계한 에스프레소 머신은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 점은 커피 로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머신하고 커피 로스터를 볼 때는 제조사가 단순히 이거를 공학적인 관점에서만 만든 머신인지 그 머신이 사용되는 실물을 이해하고 만든 머신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다단 램핑 모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와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램프 박스, 그 다음에 급수선들이 다른 머신들보다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상업용 머신에서는 뭐 이게 조금 복잡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거추장스러운 장비들이 조금 더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하나로 통합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들을 따로따로 다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유지보수 면에서는 하나로 통합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ES1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가정용에선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성능은 상업용이지만 가정용이라는 타이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 그 중에 하나는 물탱크로 작동이 가능해야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사실 어떤 머신이든지 직수로 연결해서 뭐 물 공급을 신경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기는 한데, 직수 설치라는 거는 분명하게 설치 장소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가정용은 일단 직수 연결 없이 사용하는 게 무조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급의 머신들은 케이터링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용도 고려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출장 뷔페 아니면은 뭐 커피 카트, 어떤 직수를 연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탱크를 통한 작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펌프를 비롯한 모든 부품이 머신 본체에 다 내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용인데 펌프 외장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유부야, 집에다가 들이는데 펌프 따로 빼야 돼, 급배수 연결한다고 뭔가 싱크대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뭘 해야 돼, 쫓겨납니다. 이거 사가지고 집에 들이는 순간. 자, 그래서 오래전에 라마이 GS3가 공개되었을 때 다들 경악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업용 스펙의 보일러, 로터리 펌프, 뭐 모터, 물탱크까지 전부 다 본체에 내장을 시켰는데 심지어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때까지 나왔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보다는 대략 한 1.5배 정도 컸었는데, 그 상업용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당히 작은 거였었어요. 신에소 ES1이 완벽한 가정용 머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탱크 작동이 가능해야 됐고, 여기 물탱크의 용량은 3리터 이상. 왜 물탱크 용량이 3리터 이상 정도 돼야 되냐? 그냥 연속으로 한 번에 한 25잔 이상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펌프는 로터리 펌프, 그 다음에 로터리 펌프를 구동할 수 있는 모터가 내장이 돼야 되고, 스팀 보일러가 대략 한 3리터, 그리고 추출 보일러의 용량은 최소 1리터 이상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신에소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압력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자, 이 모든 걸 다 넣는데 이거보다 크면 안 되겠죠. 이거보다는 최소한 작아야 했는데, 처음에 1년 전에 ES1 시제품 모델을 보고 저 정도면은 금방 다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정식 출시까지 오래 걸리지? 라고 했는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쉬운 조건들이 아니긴 하네요. ES1 직접 받아가지고 옆에 이제 패널들하고 뭐 케이스 열어가지고 구조를 살펴보니까 물탱크 충분했고, 물탱크에 물을 넣기 위해서 그 물탱크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상단에 물 주입구로 그냥 물을 추가해주면 되고요. 스팀 보일러는 한 3.5리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출 보일러 역시 1리터급으로 보이고, 로터리 베인 펌프랑 그 모터까지 전부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요런 뭐 신에소, 라마로조쿠 전부 다 이제 구스넥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포화그룹 헤드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국룰 같은 거였었는데, ES1 같은 경우에는 구스넥 방식의 일반적인 포화그룹 헤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좀 깜짝 놀랐는데, 추출 보일러랑 그 다음에 그룹 헤드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신 본체 여기 한 중앙쯤에 스팀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추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그 보일러를 여기서는 지금 로우 템프 탱크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스팀 보일러의 머신 후방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마치 그 언더카운터 머신인 모드바를 연상케 하는 구조였었는데요. 아마도 머신 본체의 크기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지 않으면서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구조를 쓴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ES1은 어쨌든 그 머신 작동을 위한 터치 모니터가 이렇게 그룹 헤드 바로 위쪽에 장착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 구스넥 방식의 헤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보일러가 요 머신 바로 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추출 보일러가. 그러면 요 하단에서 발생하는 열이 이쪽 그 전자장비, 요 모니터 쪽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모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 추출용 정보를 표시해주는 표시 LCD가 그 컵 워머 있는 쪽에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그 해당 LCD가 고장나는 현상이 되게 빈번했었거든요. 근데 신에소는 이 그룹 헤드와 추출 보일러를 이렇게 이격시킴으로써 모니터가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열을 강하게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일은 일단 없는 구조로 보였었습니다. 머신 전면부에 여기 모서리를 보면은 어떤 환기를 위한 배출구가 뚫려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도 머신 내부에 열이 차가지고 각종 전자장비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발열을 억제하기 위한 환풍 구조로 좀 보입니다. 메인보드는 머신 완전히 뒤편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그 보일러랑 되게 이격이 돼 있어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만약에 PCB 메인보드에 어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분해하지 않고 뒷면에 백패널만 열면은 바로 수리라든가 아니면 교환이 가능한 전형적인 시내소다운 효율적인 구조였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은 ES1에서 압력 변화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느냐인데, 자, 추출 압력 변화를 줬을 때 시내소 MVP 같은 경우에는 즉각 변해요. 근데 시내소 ES1은 압력 변화에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서 일단은 MVP에 적용된 바이패스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봤을 때도 바이패스 모듈로 보이는 구조물이 없었거든요. 프로그램 상에서 압력을 전자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 테스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3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압력 구간을 전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전자식 스위치를 활용해 압력을 제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출 압력하고 거기에 유량 표시까지 해주는 걸 볼 때는 아마도 여기 그룹 패드나 아니면 거기에 부속된 스위치들 쪽에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관련된 기술 자료를 시내소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공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 압력 프로파일링 방식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출을 했을 때 MVP 1그룹하고 이게 어떤 양상으로 다르게 되는지, 좀 더 깊은 기술적인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